고등 수능 공부가 힘든 이유. 안녕하세요. 공부선수촌 강훈소장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성적도 잘 나오고 공부 좀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등 수능 공부가 어려운 이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습량이 너무 많아져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고등 수능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학습량이 많아지고 어려워져서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바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절대평가인데 고등 수능은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게 절대평가이고요. 100분위로 9등급으로 나누어서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40%까지 4등급, 이렇게 9등급까지 성적을 구분하는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9등급 상대평가이지만 현재 중3 이하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고등 내신 상대평가가 5등급제로 변경됩니다. 1등급 10%까지, 2등급 34%까지, 3등급 66%까지, 4등급 90%까지, 5등급 100%까지. 모든 학생들이 상대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상대평가를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상대평가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평가의 핵심을 알아보고 고등 수능 공부가 힘든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 꼭 참고해 주시고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될 중학생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부를 수영에 비유해 볼까 합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물에 들어갈 때부터 무섭죠? 하지만 수영 코치 선생님이 물에 뜨는 것부터 발차기, 팔젓기, 숨쉬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차근차근 학생이 배워나가면 어느새 내 몸은 물에 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재미가 조금 붙으면 자유형을 마치고 평형, 배형, 접형까지도 배웁니다. 하나를 알고 그 원리를 깨우치면 다른 과목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의 수영 실력이 좋아지면 코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곧 수영대회가 열리는데 대회 나갈 준비를 해볼까? 학생은 열심히 수영대회 준비를 합니다. 초등학생 수영대회는 실내 수영장에서 100m, 200m 경기입니다. 수영장을 왔다 갔다 2번, 3번 왕복하면 됩니다. 1등, 2등, 3등에게 메달도 주고 경쟁을 하긴 하지만 참가한 학생 대부분 완주를 합니다. 수영장 물 깊이도 그닥 깊지 않고 선생님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수영대회를 마칩니다. 부모님의 응원 소리도 잘 들립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나갈 수영대회는 한강 건너기 수영대회입니다. 경기장에는 보호장치와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실내 수영장에서 했던 초등 수영대회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거리도 엄청 멀어지고 물도 깊고 강이라서 물이 흐릅니다. 조금 무섭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학생이 돼서 한창 사춘기 때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대회 안 나간다고 아예 훈련을 안 하거나 대회 도중에 무섭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납니다. 부모님의 따뜻했던 응원도 이제는 걱정과 잔소리로 변합니다. 중학생들이 참가하는 한강 건너기 수영대회는 공부와 입시에 비유하면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절대평가는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고 점수별로 도착만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줍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성적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1, 2, 3등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출전하는 수영 경기는 바다 수영 대회입니다. 해변가에서 출발해서 수평선까지 가는 경기입니다. 바다 수영 대회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물은 깊어지고 파도도 거세집니다. 물도 짜고 너무 깊어서 아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은 힘들고 두려워집니다. 경기 초반부터 포기자가 속출합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절대평가는 목표 지점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학생마다 속도가 차이는 나지만 커다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는 끝이 없는 경기입니다. 학습량과 난이도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평가의 핵심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포기시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엄청난 학습량으로 어려운 수능형 문제로 여러분의 공부를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1등급과 2등급이 구분될 때까지 상대평가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 상대평가 경기는 중학교 절대평가에 비해 몇 배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고등학생들은 수평선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상대평가 경기는 학생들을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부모님의 응원 소리는 이제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혼자입니다.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력을 다해봅니다. 그렇게 목표까지 거의 도착해보면 수평선이라는 상대평가 목표 지점은 저 앞으로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결승점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끝까지 갈 수도 없어 보이는 고등수능 상대평가 경기는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수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60%에 달합니다. 상대평가 9등급 중에서 5등급 이하 60%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하고 공부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고등, 수능, 상대평가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법이 있을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사교육이 해답일까요? 선행학습이 그 비법입니까?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평가는 1등급이 정해질 때까지, 1등급과 2등급이 구분될 때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포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상대평가라는 놈한테 절대 지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 공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고등 수능까지 완주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세요. 수학 능력을 키우세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의 응원 소리, 중학생 때 부모님의 잔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부모님은 여러분만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상대평가는 60%가 초중반에 포기를 하고 나머지 40%도 절반 이상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수능 20년 동안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상위권 20% 안에 들게 될 겁니다. 파이팅! 공부선수촌 강우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선수촌